2022년 6월 2020년 6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볼턴과 정의영의 진실게임을 소재로 대한민국의 외교 참사, 외교안보팀의 참사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거짓을 얻기 위한 또 거짓이 땡땡땡 횡행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땡땡땡은 일본말이니까 점점점으로 바꾸겠습니다. 볼턴이 이번에 회고록을 냈는데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아닌 정의영이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걸 트럼프가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정의영 실장은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의 초대를 전했고 트럼프는 그 순간 충동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의용 실장은 윤도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을 통해서 볼턴의 회고록은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 한국, 미국, 북한 정상 간 협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자신에서 본 것일 뿐이다. 자신은 볼턴이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정의용 실장도 회고록을 쓰십시오. 그리고 트럼프가 나중에 회고록을 쓰면 되고 문 대통령이 쓰면 됩니다.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보고 쓰면 되는 거지. 그게 거짓이라면 모를까. 정부 간 상호 신뢰에 기초해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 반드시 기억해 두시죠. 예. 미국 정부가 이러한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네. 존 볼턴을 처벌하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는 오바죠. 이런 부적절한 행위는 앞으로의 한미동맹 관계에서 공동의 전략을 유지 발전시키고 양국의 안보와 이익을 강화하는데 심각하게 저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저해는 우리 외교안보팀도 하지 않았는지 한번 반성해 보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 정의용 실장의 멘트를 문제라고 한 거는 아까 제가 요게 문제다 한 부분.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협상의 신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라는 정의용 의장의 주장. 정의용 실장은 왜 이것을 존 볼턴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지금 문 대통령을 마구 비난하고 남북 간 문제를 까발리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이런 방금 말도 못 하시나요? 그럼 당신의 외교는, 당신의 안보 전략은 북한하고 존 볼턴을 상대할 땐 다른 건가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 자, 북한은 이미 문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의용 실장 한마디 얘기하셨습니까? 특사로 와서 문 대통령을 만났던 새파란 여정이가 문 대통령을 자기 변명과 책임 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된 남조선 당국자의 연설을 듣자니 저도 모르게 속이 머쓱해지는 걸 느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문 대통령이죠. 정신은 잘못된 건 아닌가 걱정이 든다. 외세의 바짓가랑이를 놓을 수 없다고 구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누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가서 1차 정상회담 했을 때 맸던 넥타이를 김홍걸 의원이 제공해서 그걸 메고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 당시 연단에 섰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상징성과 의미는 언제와 같이 애써 부여했다는 그 내용을 보면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아냥거립니다. 네. 이럴 때 정의용 실장이 뭐라고 한마디를 하셨나요? 네? 존 볼턴이 한마디 한 거에선 그렇게 떠들고 나오면서. 네. 근데 이 여정이가 어떤 짓을 했는지는 우리 정 실장이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정이가 평창 올림픽 때 대한민국의 특사로 왔었잖아요. 특사적으로 나중에 왔다고 밝혔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방으로 갔던 분이 누굽니까? 정의용 실장 아닙니까? 그럼 여정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한마디 대거리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못 하시던 분이 왜 존 볼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냐 이겁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요. 윤수석이 이제 정의용 실장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청와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보도자료에 있어요. 요만한 글자밖에 없어요. 정의용 실장이 직접 발표한 것도 아니고 윤수석을 통해서 발표한 거거든요. 몇 개 문장입니다. 아까 제가 읽은 게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존 볼턴에 반발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한 초라한 변명이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진 이가 이 정도밖에 못하나요? 아니면 무시해버리든지 가만히 있든지. 왜 이렇게 나와서 뭐라고 난리는데 그게 어떻게 좀 정정당당하지가 않고 좀 비겁한 자로 보이냐 이거죠. 이거는 뭔가 야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참 이중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60만 대한민국 국군과 110만이라고 하는
조선인민군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이 정부 이끄는 여당하고 문재인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요, 정부 허락 없이도 남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참 전향적이에요. 군사가 그렇게 대치하고 있고 지금 뭐 뭘 쏘니 안 쏘니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남북교류협력은 정부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가는 정부가 정부의 허락 없이는 내 집도 마음대로 사지 못하게 하겠다는 규제를 가합니다.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인데 그 국민이 자기 목숨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재산권일 텐데 그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3억 원 이하의 3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대출을 회수해야 된다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유적으로 가는 사람이 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재산권을 이렇게 통제합니까? 그러니까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사회주의 집단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 있느냐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다뤘고 많은 언론이 보도했는데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삐라를 뿌리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조롱거렸는가 하면 다 잡수셨네, 북남 합의서까지. 네, 이러고 있습니다. 박상학 씨 등 대한민국이 보내는 대북전단은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북한이 띄우겠다는 대남 전단에 대해서는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게 정의용 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책임자들입니다. 감시하고 있다,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얘기. 진짜. 외눈박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왜 정의용 실장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볼턴을 공격하든지 알지 왜 뒤에 숨고 윤 수석을 내서 주장합니까? 자, 볼턴과 정의용의 진실게임을 쭉 더 해보겠습니다. 2018년 4월로 신동아에 제가 썼던 기사입니다. 정의용 트럼프에게 김정을 말 그대로 전했나. 제목이 이겁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트럼프에게 정하는 말은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하다는 그거겠죠. 기타 등등이겠죠. 여기서 이미 정의용이 전했다고 저도 제목을 달아놨네요. 이 제목은 제가 단 건 아닙니다만 신동아가 달아놨네요. 근데 뭐 볼턴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여정이가 나중에 내가 특사요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정의용 실장이 이북을 갔었죠. 김정은을 만났고 그때 사진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참 이 말은 하고 갑시다. 같이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서원 국정원장도 있었지만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됐죠. 21대 국회에 진출하는데 이 사람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전대협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입니다. 윤미향 의원의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자인 것과 같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적이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를 다루는 국정상황실장이 임명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네? 이러니까 제가 청와대 주사파가 드글드글하다 그러죠. 이 윤건영 의원이 북한이 막 막말을 할 때 그때까지도 북한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김홍걸,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과 더불어. 참 한심하죠. 도대체 북한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길래 이렇게 나오는 거냐 이거. 그 정의용 실장도 북한을 조지지 못하고 넌 볼턴이나 이렇게 처벌하라고 떠드는 게 이게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당해도. 윤 의원은 북한이 문 대통령을 향한 조롱이 도를 넘자 비로소 북한을 이제 비판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청와대 입장도 하나로 정리가 됐으니까. 저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 이 정권의 안보 책임자들입니다. 자,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씨는요, 문 대통령한테 보고한 다음에 바로 미국으로 날아가서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18년 3월 9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45분간 대한민국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양측은 발표할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이건 그때 언더보도가 다 있었고요. 이 내용은 아까 말한 제가 쓴 신동아 기사에 올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 합의문이면 공동으로 발표해야 되는데 합의문인데 미국은 참여하지 않고 우리만 발표했습니다. 트럼프가요,
갑자기 백악관 기자실 브리핑룸으로 와가지고 잠시 후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가 예고까지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특보에게 특사로 갔던 우리 정 실장이가 여기까지 온 김에 한국 측이 직접 백악관에서 발표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거를 예고해주기 위해서 갑자기 기자실을 찾아갔는데 그것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기자실을 간 첫 번째 경우랍니다. 아주 기자실 가는 거 싫어했어 트럼프는. 그래서 2017년 1월 17일자 미국 허핑턴 포스트지는 백악관 브리핑룸에 있는 기자들을 쫓아내는 걸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가. 이런 기사를 쓸 정도로 트럼프는 기자실에 안 갔는데 이 정의용 실장이 와서 뭐라고 보고를 하고 합의문을 만들고 났을 때는 당신이 직접 해라라고 하고 나서 백악관 기자실에 가서 꼭 중대한 발표가 있을 거라는 예고까지 처음으로 방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트럼프가 직접 발표하나 보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의용 실장하고 그 당시에 주미 한국 대사가 나타나서 영어로 된 합의문을 발표했죠. 이게 왜 그랬는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트럼프도 바보는 아니니까 뭔가 이상해서 그랬겠죠. 그 이상한 게 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날 발표한 거는요, 제가 객관성을 기하해서 청와대가 이걸 자기네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뭐 그 보도문은 외교문서 같은 거니까 분명히 보관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제가 청와대에 떠 있는 그 영어 전문을 긁고 왔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대목이 I는 정의용입니다. I told President Trump that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 In our meet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이거 쉬운 영어니까 번역하실 수 있죠. 요거를 청와대 홈페이지는 그때 뭐라고 번역해놨는가 하면 저는 정의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언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 자,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denuclearization은 비핵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commit란 단어가 문제인데 저 영문과 아닙니다. 영어 잘 못하지만 commit가 어느 정도 세기를 갖고 있는 뜻인가요? 저는 커미트는 상당히 강한 의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번역이 옳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청와대 홈페이지의 번역문은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톤 다운 시켜서 번역해 놓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거를 제가 쭉 비교해보다 이상하다 하고 외교 문서에서 영어 번역문하고 한국어 번역문이 틀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묘하게 국민 여러분을 조작한 걸 알기 때문에 유심히 봤었거든요. 이상하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트럼프한테는 김정은이가 비핵화 한다. 그러니까 만나십시오. 이렇게 한 거고 그 나중에 그대로 했다가 청와대나 정의용 실장이 우리 국민한테 책임을 져야 되니까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톤 다운 바꿔놓은 거 아니냐. 제가 의심했던 게 그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근데 트럼프한테 그렇게 커미트란 단어를 써서 한 거는 트럼프하고 김정은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약간의 조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요. 다시 들여다보면요. 새로운 게 발견됩니다. 아까 제가 정의용 실장이 이북에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갔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갔다가 돌아와서 메모를 해왔습니다. 그분이 메모 형태로 이렇게 기자회견하면서 밝혔어요. 그건 언론에 다 보도돼 있고 모든 공식 기록으로 있습니다. 방북 결과 언론 발표라는 걸 서울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제 세 번째 항이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그 다음 주목하십시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 체제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제가 싱가포르 합의문에서도 북한이 요구했던 것은 체제 보장을 전제로 북한 비핵화다. 근데 그 체제 보장이 뭐냐? 남북 통일이 아니다. 우리 북한이 분단된 상태에서 독립된 국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면 비핵화하겠다. 근데 이 정권은 자꾸 북한이 우리랑 연방제로 될 수 있다고 거짓말한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근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언론 발표를 했던 분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만나서는 그 아까 그 조건문을 뺀 거죠. 그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이거 없이 Committee to Denuclearization을 said했다, 말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교묘한 조작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외교는요 눈에 확 뜰리게 하게 되면 금방 표가 납니다. 90%는 같지만 10%를 바꿔서 장난을 칩니다. 요 장난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건문이 빠지면요 나는 뭐뭐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해줘야 돼. 조건대 안 됐고 못하는 건데 조건을 빼고 얘가 이렇게 했어라고 전달하면 이건 사입이죠. 정의용 실장이 전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겁니다. 왜 조건을 얘기 안 하고 Committee to Denuclearization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했냐. 저는 벌써 18년에 이걸 주목하고 신동하였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발표문을 합의문을 하기 위해서 2시간에 걸쳐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만들 때 이 영화 발표문을 이렇게 쓸 때 정의용 실장이 이건 몰랐겠어요? 3월 8일 날 서울에 와서 방북 결과 언론 발표문 사망을 딱 읽었던 양반이 이걸 몰랐겠냐고요. 그럼 일부러 누락했다는 거죠. 조건을. 그럼 거꾸로 이야기되면 북한 비핵화를 자기가 보증해 준 게 되잖아요. 지금 진실 게임에서 의심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정의용 실장 본인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보증을 정의용 실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국감을 열어 따져야 된다. 뭐라고 뭐 변명을 하겠죠. 이런 게 없으니까 한국 외교를 마음대로 갖고 노는 겁니다. 물론 좋게 보겠습니다. 정 실장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북한 비핵화를 실현한 뜻에서 그렇게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표한 그 아까 발표문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Kim Jong-un said, 그러나 아까 그 발표문에서 Kim Jong-un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라고 한 것을 김정은이 비핵화하겠다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돼 있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존 볼턴이 옳은 거죠. 네, 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이게 제가 왜 주목했는가 하면 이때 북한은 6차 핵실험, 수소폭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ICBM급인 화성 15형 발사한 다음이에요. 그때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대한민국 안보실장이 어디 있어요? 응?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은요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미국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때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북한이 언제 비핵화할지 모르니까는 계속 뭐 시한을 박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들이 언제까지 비핵화 한다면 만나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음 문장 보게 되면 5월달 뭐 이런 한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라 샌더슨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 무렵에 우리는 북한이 말과 수사에 일치하는 행동을 볼 때까지 미국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정 시장이 낭독한 합의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프레지던트 트럼프 중간에 문장 뺍니다.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이걸 청와대 홈페이지는요. 트럼프 대통령은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바로 이거군요. 아까 볼턴이 얘기한 대로 북한이 비핵화 하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만나시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즉흥적으로 트럼프가 하겠다라고 했다는 게 바로 여기 나타나네요. 근데 5월로 한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5월까지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로 했다는 거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트럼프의 실수였던 겁니다. 이제 청와대는 퍼머넌트 디뉴클리어이션을 항구적 비핵화로 옮겨 놓았는데 글쎄 퍼머넌트가 그 불가역적 비핵화보다는 좀 약하죠. 어쨌든 청와대는 이렇게 조금 뭐 표현을 바꿔놓는 재주를 부렸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 정 의장이 낭독한 발표문에는 정 의장이 트럼프에게 김정은 만나라고 했다는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앞뒤를 보게 되고 그다음에 북한에 갔다 왔다는 그분이 갔다 왔고 그다음에 트럼프를 만났으니까 그가 미국 정상회담을 권유한 건 불문가지죠. 이건 볼턴이 맞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준 것도 정의 실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깜빡하고 5월 전에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실수인데 거기서 이제 볼턴이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화염과 분노가 나오면서 트럼프가 편지를 쓰게 되죠. 나 너 안 만나 자식아 이렇게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갖고 당황하게 되죠. 그래갖고 5월 26일 날
문재인 형님 도와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한테도 알리지 않고 경호도 허술하게 해서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 통일각에 가서 원포인트 정상회담 하지 않습니까? 매우 위험한, 대통령이 납치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서 김정은을 만나줌으로 해서 다시 6월 달에 한 달 조금 더 쳐서 열리게 되는 거죠. 네. 이러면 이제 전후사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정 실장이 이북 갔다 와서 발표한 언론 발표문을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항,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건 그대로 됐죠.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한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의 첫 통화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핫라인 만들었습니다. 이 핫라인을 지금 폐쇄한 게 누굽니까? 북한이죠. 찍소리 못하는 게 누굽니까? 청와대죠. 정 실장이죠. 북한이 어기는 건 말을 못하면서 존 볼턴 회고록에 있는 건 왜 빨끈하냔 말이에요. 사실 틀린 것도 아닌데. 3.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에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정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하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건너뛰었던 건데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북한이 얘기했던. 한반도는 남한도 포함되는 거. 남한에 미군 핵 빼고 한국도 핵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북한도 비핵화하겠다는 겁니다. 자, 벌써 조건이 다르죠. 한반도 비핵화요. 두 번째로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을 했을 때 비핵화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조건을 다 빼고 왜 덜렁 김정은이가 commit to denuclearization 이렇게 얘기해버립니까? 정 실장. 책임지셔야죠, 이건. 그 다음에 4.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자, 5.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충화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음.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음. 자,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이 계속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죠. 그러면 추가 핵실험은 안 했지만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했습니다. 왜 칙소리도 못하는 게 정 실장입니까?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문재인 정부입니까? 북한이 남북 정의용 실장이 발표한 이런 걸 어겼네. 왜 말도 못해요? 6.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당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다. 뭐 이건 이루어진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의용 실장은 아까 조건문을 빼고 전달해서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했고 거기에서 존 볼턴이 시비를 걸어갖고 잘못된 걸 알려줬기 때문에 연기가 되고 뭐 화염과 분노를 발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공개적인 편지를 딱 띄워갖고 나 너 안 만나 트럼프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당황해서 김정은이가 SOS 쳐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휴전선을 단독으로 자기 맘대로 넘어가서 대한민국 주권을 대표할 수도 있는 사람이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싱가포르 이루어지게 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북한이 모든 약속을 어기고 문 대통령을 조롱하는 삐라를 뿌리겠다고 하는데 정 실장은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합니까? 그가 명을 받아 수행했던 대북정책은 실패했는데 진실게임에 왜 제대로 못 나서냐 이거예요. 당시 제가 이 기사를 쓸 때요. 중간 제목으로 이 기사 중간 제목에 중신에 실패하면 빰이 세대란 말을 넣었었어요. 빰 세대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중신 중매 잘못하면. 도대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했다라는 어떤 공직자의 자세를 정 실장은 보여줄 수 없나요? 정의연 사건에 대해서 변명한 윤미향 의원과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정말 곤란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자 한 30, 횟수로 3년째, 만 32년 넘었습니다. 이제 물론 제가 정치학 박사도 갖고 있다고 써놨습니다. 저보고 학자의 길과 기자의 길 중에 어떤 게 어렵고 더 중요하냐고 물으면요. 저는 기자가 훨씬 어렵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기자가 현실에서 훨씬 더 많이 판단해야 되고요. 정보 경쟁이 셉니다. 학자들은 글쎄 뭐 많이 읽고 시간 갖고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이 기사 쓸 때는 사명을 갖고 썼던 겁니다. 그래서 훗날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번역문, 원문 다 찾아가면서 썼던 거거든요. 그 당시가 어땠는가 하면 영린, 즉 적폐청산이 한창일 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제가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썼던 겁니다.
근데 뭐 워낙 자기네들이 자축분열했기 때문에 묻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계산도 했는데 묻어 넘어갔죠. 지금 제가 다시 꺼내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 기사를 쓰면서 붙였던 제목은 정의용 트럼프에게 북한 체제 보장한다는 거 빼고 북한 비핵화 보고했나?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책임을 한국에 전가했다. 이렇게 달았는데 이게 좀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신동아 편집장이 아까 정의용 트럼프에게 김영한 말 그대로 전했나? 그 제목. 의지를 갖고 있다와 비핵화 하겠다로 순화했다. 이렇게 이제 부제를 달았습니다. 우리 신동아 편집장도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고친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편집장도 그렇고 고민해서 기사를 씁니다. 네. 이런 언론들이 매우 싫으니까 이 정권은 여러 가지로 제재를 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기자들도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분투하는데 저같이 미천한 자도 국가 안보를 책임진 사람이 하던 일이 이렇게 파탄났는데 숨어서 입장이나 발표하고 있습니까? 네?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주권을 대신하는 대표한 대통령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가 했던 모든 대북 정책이 실패했는데도 어떻게 저러고 지내갈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정의용 실장님 책임지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도 대한민국 품격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